포인트가 아주 내만권이에요. 보시다시피 사방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산으로 막혔는데 감성돔을 목표로 해서 채비 구성을 했어요. 그 낚싯대는 알바트로스 감성돔 전용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처음으로 한번 써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감성돔 전용대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나온 거는 좀 처음이에요. 통상적으로 지금 그 일본에서 만드는 그 낚싯대들은 7대3 또는 8대2 정도로 해가지고 뱅에돔 전용대거든요. 그거를 이제 085다 아니면 1호대로 낮춰가지고 감성돔대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 감성돔 전용대가 있어요. 그 G사에서 나오는 뭐 진우, 그 다음에 D사에서도 나오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이 NS 쪽에서 이 감성돔 전용대를 처음으로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 힘새가 나올지. 뭐 찌는 재료에서 조금 부력이 아주 없는, 그러다 보니까 채비 무게로 잠겨 들어가는 잠길 그런 채비예요. 바늘은 감성돔 그 0.85로 낮췄어요. 왜냐하면 너무 잔잔하다 보니까 그 무거운 바늘을 쓰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는가 해서 지금 낚시 시작한 지 한 1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요. 쭉 빨고 들어가는데 잡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잠기다가 갑자기 속도가 깊게 빨리 들어가거든요. 감성돔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치고 들어가는 속도는 있어요. 조금 제가 턱이 있어서 앞에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나가 봐야겠습니다. 사이드로 달리는데 이게 전부 다 바닥이 뱅에돔 같기도 하고요. 뱅에돔이 그럴싸한 씨알로 나오네요. 요거는 뭐 현재 수면이 좋으니까 감성돔을 노렸는데 그렇게 씨알이 나쁘지가 않아요. 원줄도 저는 1.55보다도 1.35를 많이 쓰는데 1.35라도 웬만한 크기는 다 견뎌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똑같이 1.35 목줄로 했습니다. 감성돔을 노렸는데 나오는 녀석은 이거는 한 그래도 27, 8, 30에 가까운 뱅에돔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곳에서 나왔어요. 세팅은 투제로 정도 해놨는데 거의 제로찌인데 그 채비가 바늘이 이렇게 해서 자리를 딱 잡으면은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질은 어떻게 받았냐면은, 어떻게 제가 느꼈냐면은, 이게 이제 찌라고 치면은 여기 요렇게 내려가요. 수면에서. 근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한 45초에서 1분 정도가 걸려요. 이 바늘이 그 2발 정도 밑에 자리를 잡기까지. 그러고 나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잠기는데 요렇게 천천히 내려가다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다가 쓱 하고 빨라져요. 그게 입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속도를 가지고 이제 감지를 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보면은 찌가 보이니까 물속에 그 한 30cm, 50cm 그 물의 탁도에 의해서 찌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내려가는 그 속도를 봐가지고 좀 쓱 빨라지면 입질이다.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서 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냐면 허리대가 이렇게 훅 빨리느냐, 찌가 요렇게 내려가다가 수심이 활성도가 좀 없다 할 때는 50에서 한 1m 정도 깔아앉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좀 기다리는 긴장감이 오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은 밑걸림이 탁 돼가지고 또 그 찌가 또 터지는 수가 있어요. 또 끄집어내다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바늘이 맨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발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45도인지 70도 정도 이렇게 섰다는 얘기죠. 이제 요 때부터 저는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저 깔아앉는 저 속도가 일정하게 내려가게 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다가 그냥 쭉 하다가 그냥 이 낚시의 매력은 큰 녀석이 탁 물면은 뭐라 그럴까요? 화끈하게 이 낚싯대 송두리째 가져가거든요.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죠. 찌가 지금 안 보여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그 바닥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이렇게 보고 원래 치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시기는 감성돔 시기가 아니에요. 뱅에돔 시기인데 최근에 바다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수온이 올랐다면 오르고 조금 바뀌었어요. 그 평소 그 스타일들하고 찌가 보이거든요. 탁 저렇게 보이다가 그냥 지그자그 형식으로 쭉쭉쭉쭉쭉 하고 이제 물은 지금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살짝 이쪽으로 가는데 한 5분에 3, 4m 정도 가나요? 거의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한 40cm급 정도 되는 뱅에돔이 물면은 낚기 힘들 것 같아요. 통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밑밥을 왜 뿌리냐고. 밑밥을 뿌리지 않으면 안 무냐고. 근데 밑밥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내가 원하는 고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물론 잡아도 와요. 그렇지만 뿌릴 때하고 안 뿌릴 때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거든. 만약에 누가 이제 스킨다이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봤을 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밑밥을 뿌리면은 고기들이 와요. 어디선지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엔 조그만 고기,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고기, 이러다가 원하는 감성돔이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 갯바위 낚시의 또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 미끼하고 내 밑밥하고 동조시키는 거예요. 약간 동조시키는 거에서 사이드로 옆으로 뺀다든지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발판도 좋고 좀 보이거든요. 이 고기를 걸고 나서 이 고기의 움직임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터인데, 이 낚시를 하나 이렇게 보면은 낚는 사람과 안 낚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밑밥 뿌리는 그 횟수 있지, 이거 보면 알아. 대략 잘 낚는 사람이 꾸준히 있지, 잘 때려. 그 뽕돌 몇 센치에다 심었니? 그 뽕돌이 있어가지고 좋거든. 그 대신 경계심에는 걸려. 방법론이 하나 있어. 때는 그 도래 있지, 도래 찌 멈춘 고무, 그 밑에 5cm 밑에다가 다 좀 전유동이지. 그 전유동 할 때 가장 잘 내려가게 하는 방법은 도래 밑에 5cm야. 응?
지금 그거는 물이 막 정신 없을 때, 그럴 때 하는 방법이고. 근데 물이 잔잔하잖아. 또 왔어요. 또 왔는데 이게 그 팍팍 가져가진 않아요. 그럼 이제 챔질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다려 볼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챔질을 해요. 저 정도까지 속도가 빨리 입질이거든요, 저거는. 근데 잘못 챔질하면 빠질 때가 있는 거고, 저는 완전히 그 삼켜서 들어갈 때까지, 찌를 완전히 가져갈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거든요. 살짝 당겨 봅니다. 시소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하고 저하고. 이게 이제 저런 상태에서 내가 살짝 이렇게 당기면은 미끼 건드린 미끼가 또는 입에 있는 미끼가 도망가는 듯한 것을 연출을 한다든지. 제가 이렇게 요번에 그 촬영을 하면서 좀 느낀 건데, 1월 달부터 쭉 그 똑같은 현상이지만은 고기가 시원하게 이게 채비를 끌고 가는 적이 없어요. 내가 이 현 PD한테 그래도 옷자 낚는 모습 한번 보여줘야지, 무슨 얼굴이 쓰지 이거 원 어디. 아이씨, 이빨만 까고 앉아있어요. 이빨만 까고 앉아있으니 이거 남들이 보면 말이야 조동아리만 놀리는 낚시꾼인 줄 알 거 아니야. 지금은 채비가 안정이 이제 된 것 같아요. 미끼가 밑에까지 쫙 안정이 됐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멋지게 한번 쫙 내려가야 되는데, 찌 낚시의 묘미는 바로 그건데, 잔잔한 그 호수 같은 데서 낚시는 대상어인 물고기나 나나 저나 모든 행동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보여요. 왔어요. 입질은 왔어요. 지금은 손으로 왔네요. 놓고 끌고 하네요. 잡어. 야, 이거 툭 쳤습니다. 고기가 지금 저하고 미끼를 놓고 한 번 해보자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떤 고기가 요러는지 모르겠네. 툭 치고 말한다. 한번 이렇게 툭 치고 소리가 이만큼 툭 들어가 그냥 끝이에요. 미끼만 툭 띄었나? 아우, 이거 큰일 났네요. 밑걸림 돼가지고 빠졌다. 천만다행. 먼저 캐스팅할 곳에다가 밑밥을 좀 쳐야겠어요. 활성도가 있을 때 딱 던지자마자 이 찌가 내려갈 때 그때 탁 때릴 때도 있고, 그런데 비교적 활성도가 없네요. 그러나 이 낚시하는 사람은 또 없는 활성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또 이 찌 낚시의 그 하나의 매력인데, 다양해요. 이 찌 낚시는 활성도가 없으면 활성도를 만들어라, 활성도가 있으면은 이제 밑밥을 적게 쓰면서 이렇게 그 낚는 방법, 거기에 맞춰서 자기 찌의 그 부력을 변화를 시켜가면서 작전을 달리하는, 낚시의 여러 가지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그 집중력이에요. 이게 산만하면은 이상하게 고기가 잘 안 걸려요. 집중력하고 몰입이 있어야지만이 이 좋은 결과를 그 초래하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줄을 한 바퀴 두 바퀴 풀어줬거든요. 종이 한 장에 지금 이제 변화를 준 거죠. 밑밥을 이제 뿌리는 것도 이렇게 한 점으로 할 거냐, 또는 이런 식으로 비가 오듯이 뿌릴 것이냐.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저 물속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상대편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밑밥을 뿌리고 막 이러는 것 같다가 우리가 뭐냐면 맨 땅에 헤딩한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희망을 갖고 하는 게 좋죠. 있을 거다.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포인트도 보통 우리가 1류 포인트, 2류 포인트, 3류 포인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가 참 뭐 넣으면 나오고 그건 1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갈 때 그런 포인트를 많이 가려고 그래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힘 안 들여도 낚이는 포인트. 그런데 이제 2류 포인트는 어느 정도 집중력을 발휘를 좀 해야 돼요. 3류 같은 포인트는 아예 모래를 들고 가서 아파트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해가지고 1에서 10까지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도 하나 낚일까 말까. 그게 3류 포인트인데 오늘의 제 포인트는 뭐냐면 제 상황을 보니까 3류하고 2류하고 중간 정도가 되는 그런 포인트 같아요. 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찌가요. 이게 조찌가 저렇게 들어가는 것이 속도가 빨리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경험상 터득한 건데 저렇게 살살 이렇게 들어가고 대상어가 건드리냐 건드리지 않냐 했을 때 그때 그 위에 밑밥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 소리 떨어지는 소리에 확 물고 들어가는 경우가 몇 번씩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그 점잖게 하는 것 같지만은 행동은 하나 어떻게 좀 낚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쉬거든요. 2번, 3번. 이유가 있어 이게요. 만약에 이렇게 3번 뿌려가지고 낚였을 때 그 다음에 캐스팅 했을 때도 몇 번을 내가 이렇게 그 던질 것이냐 하고 지금 이제 원줄을 살짝 이제 들면서 한 바퀴 감으려고요.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게 이제 슬슬 이제 바닥권으로 이제 내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오늘 고기가 안 떠요. 예를 들어서 고기가 안 뜨면 이제 저 부근에서 이제 입질이 오죠. 그러면 이제 뭐냐 패턴을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중요한 건 참 많아요. 근데 그날의 고기들의 입질 패턴을 찾아야 돼요. 바닥에서 뭐냐, 중층에서 뭐냐, 아니면 상층에서 뭐냐. 또 나아가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크리를 머리를 띄고 몸뚱아리만 끼는 게 좋으냐, 꼬리 띄는 게 좋으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해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물고 들어가더라는 패턴. 근데 가장 큰 실수가 제게 제가 넘어간다고 머릿속에 수가 너무 많으면은 헛다리 짓는 게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10가지에서 고르라면 10 되는데 이게 수백 가지 알고 있는 사람은 수백 가지 중에서 몇 번이 제일 좋을지 그걸 몰라요. 대략 이거 같은데 38번? 138번. 근데 10가지 정도 아는 사람은 1번에서 10번만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수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도 적은 수를 가지고 쓰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낚이는. 그래서 A가 좋다, B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찐낚시의 또 매력이에요. 이게 뭐지? 그렇지 들어가 더 역시 기다려야 되는 건데 얘가 빠는구나. 얘가 정말 돌겠네요. 메르치요. 얘가 빨았구나. 지금 여기에 다른 어종이 몰려왔어요. 멸치, 우리나라 같으면 멸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기비낙고라 그러거든요. 거의 뭐 멸치하고 흡사해요. 이 녀석들이 지금 와가지고 미끼를 물어요. 그리고 한 3cm, 4cm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상하게 그거를 못 먹더라고요. 그리고 뱉어내요. 또 다른 놈이 물고서 또 들어가고 또 뱉어내고. 자기네들은 못 먹고. 근데 이제 집어제 그 가루 같은 거는 먹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은 큰 녀석들이 뱉은 거를 다시 먹는. 그건 저기 혹시 그 집안에 수족관을 놓고 열대어를 키워본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먹이를 먹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탁 뱉으면은 다른 열대어가 와가지고 먹어버리는. 구경하고 있던 감성돔이 보면은 탁 먹어버리면은 그때는 저한테는 호재라 그러나요? 대박이라 그러나요? 가끔가다 이제 체크할 건 뭐냐면 미끼가 붙어 있느냐 없냐. 그 멸치도 건드리니까 지금 굉장히 이거 봐요. 예상한 대로 그 미끼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요. 뭐 건드려 가지고 빨고는 들어갔지만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미끼다가 뱉어냈을 때 이거를 먹을 수 있는 큰 녀석이 무는 그거를 바랄 수밖에 없겠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멸치류는 못 먹으니까. 왔다 이제 드디어 왔다. 옳지. 오우. 와, 이 녀석 뭐야 이거? 조금 이거 감성돔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치고 나가가지고 뱅이돔인데 이게 턱이 자 찌가 보여야지 일단은 되는데 아휴 힘들어 죽겠네. 뱅에돔은 아니야. 들채는 놔둬도 돼요. 아직 이제 들채줘요. 참돔 같아. 참돔. 들채가 이게 정말 들채 가볍네. 참돔이에요. 툭툭 치우치더니 그냥 쭉 가져갔어요. 지금부터 아마 나올 거예요. 이쁘잖아 참돔. 자연산 참돔. 눈이 그 파란 섀도우 칠한 거 봐. 아이 섀도우를 딱 칠하고 들어오잖아. 이 참돔의 눈 얼마나 이뻐. 통상적으로 캐스팅 한 다음에 그 밑밥을 던지잖아요. 반대로 밑밥을 먼저 던져놓고 캐스팅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더 좋아요. 왜냐면 밑밥이 먼저 깔아앉으면서 집어를 한 상태에 거기에 이제 그 제대로 된 미끼가 이제 그 다운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낚은 참돔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멸치 수십 마리 아니면 수백 마리가 공격을 하다가 먹고 조금 내려가서 또 뱉고 또 먹고 조금 내려가서 또 뱉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심층에 갔을 때 탁 뱉으니까 그거를 참돔이 이제 그 받은 거죠. 뭐 그렇게 그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멸치대가 이제 또 들어왔어요. 또 끌고 들어가요. 또 미끼를.
참.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파악하면은 입질인 줄 알고 챔질 자꾸 해버린다고요. 그럼 이제 허챔질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운 좋게 제 생각하고 물속에 그 움직이는 상황이 맞아떨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오늘 대상어가 감성돔인데 물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바람도 춥고 그건 너무 고요해요. 그래서 변화를 조금 뒀습니다. 바늘 위에 한 50cm 정도에다가 그 G5 뽕돌을 하나 달았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채비 미끼를 바닥 쪽으로 좀 끌고 내려가는 이 찌가 재료 부력에서 거의 뭐 바닷물에서 뜰듯 말듯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비 무게로 이렇게 이제 그 가라앉는데 덜 가라앉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다 보면은 이게 공중에 전부 채비가 이렇게 같이 떠 있는 거, 그런 현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G5 뽕돌로 그 미끼를 갖다가 바닥으로 한번 그 내려보는 그걸 이렇게 변화를 한번 주어 봤습니다. 지금 같이 온 우리 그 동료 한 분도 참돔을 낚았는데, 참돔이 그 여름에도 잘 낚이지만은 겨울에는 좀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 뱅에돔 낚시의 적정 수온이 18도거든요. 그 18도에서부터 수온이 좀 떨어진다 했을 때 15도 정도 되면은 참돔 낚시 채비로 전환을 해버려요. 외려 그 저온에서 활성도가 좀 좋기 때문에요. 자, 이제는요 채비가 바닷권으로 갔어요. 저도 그 B5 뽕돌 하나로 인해 가지고 입질이 옵니다. 왔다. 아, 참. 그러네요. 바닥에 있네요. 어유. 이제 이게 노는 거죠, 같이. 근데 무게가는 안 나가니까, 안 나가도 CR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뱅이돔이라도. 맞아요. 지금 수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얘는요 개도 안 먹어요. 여기서는 그 갈돔인데 맞죠? 갈돔 맞네요. 그 조류 상태, 물속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때 낚이는 고기가 이 고기예요. 옛날에 그 울릉도에서 시합을 하는데 같이 갔던 일본인 명인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탁 낚이니까 아우 오늘 고기 안 될 거래요. 갈돔이 낚이면 고기가 안 되는 거래요. 그렇게 그 물때라거나 별로 좋지 않다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확실히 찌가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네요. 그 G5 뽕돌을 5cm 위에 하나 다른 것이 이제 그것이 달고 저렇게 찌가 완전히 안 보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초리다가 푹 박히는 입질이 왔거든요. 그게 갈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뭐냐면은 뛰어 있는 것보다도 제 찌의 부력 가지고는 G5를 달아야지만이 바닥에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완전 이제 찌가 안 보여요. 그럼 저는 이제 뭘 보냐면은 이 낚싯대 초리끝하고 그 수면에서 나와 있는 이 원줄 약 한 10cm, 20cm 정도, 저거에 이제 변화를 보는 거죠. 대략 이제 요런 식의 채비가 딱 되는 경우에는 입질이 탁 오게 되면은 초리가 물속에 이렇게 쿡 하고 그 박혀 버려요. 왔어요. 또 한번 이렇게 쿡 박히잖아요. 저렇게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타가 없거든요. 쿡 한 거 땡겼는데 야 이렇게 되면 저는 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쿡 박혔을 때 미끼만 따인 건지 또 툭툭 치네요. 지금 들어가죠. 어유 이거는 조금 기운을 좀 쓰는데요. 근데 이 소리요. 이 피아노 쓸 줄 땡기는.
이게 또 아까 같이 갈돔 나오면은 오늘 같은 이제 낚싯줄이 물을 가르는 소리거든요, 이게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갈돔? 갈돔? 또 갈돔? 강아지도 안 먹는 갈돔? 아, 이게 강아지도 안 먹는 갈돔이에요. 근데 갈돔이 씨알이 굵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놓쳐도 되니까. 근데 갈돔치고는 상당히 씨알이 굵어요. 이게 너 때문에 깜짝 놀랐어. 밑밥은 계속 넣고, 그래서 뭔가 이제 포인트 형성은 지금 시킨 것 같은데 대성화가 안 나와요. 요런 갈돔만 나오고. 어휴, 저는 이러다가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갈돔 입질 같이 초리대를 보는 거예요. 초리대가 쑥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픈 베일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힘이 세지면은 자동적으로 줄이 이제 여기서 튕겨 나가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또 물을 때가 있어요. 초리대 입질을 어떤 식으로 잡냐고. 또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요. 지금 조금 전에 초리대가 물속 깊이까지 들어갔잖아요. 그게 초리대 입질이에요. 쭉 들어가요. 쭉 들어. 이게 초리대 입질이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지금 현재 갈돔이 계속 지금 입질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갈돔 아주 그냥 속을 해서 낚시를 하는 건지. 근데 입질은 대략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입질하면 저런 식으로 그 찌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초리가 저런 식으로 박힌다는 거. 야, 그 요만한 갈돔이 초리대를 갖다 거의 뭐 40cm 정도까지 끌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이거든요. 이때 이제 고민하게 돼요. 자리를 바꿀 거냐, 계속 이걸 기다리다가 감성돔을 낚일 거냐. 여하튼 초리대는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낚싯대를 1번, 2번, 거의 3번 때까지 물속에 집어넣다 이렇게 빼는 이 동작을 하는데, 제 낚시에 있어서는 중요한 동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찌하고 내 초리대에 보면은 그 원줄이 쭉 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면 장력 때문에 깔아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찌하고 나 사이에 있는 그 원줄의 그 표면 장력을 깨 부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원줄이 물속에 들어가도록. 물속에 살짝 잠겨 버리면은 두 가지 좋은 게 있어요. 하나는 위에서 바람이 불고 막 하는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홀을 안 그린다고요. 직선 상태에서 그대로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투제로기 때문에 찌가 가라앉거든요. 그 속도가 빨라져요. 그 다음에 뽕돌을 하나 달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저항감 없이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한 동작입니다. 지금 이제 채비는 바닷권에 있는 것 같아요. 초리굿으로 이제 신경을 이제 집중시켰는데, 수풀에 실패 실 감듯이 원줄을 조금씩 지금 감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견제 동작이거든요. 물론 핸들을 돌려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실패 실 감듯이 이렇게 이제 감고 들어오는 거죠. 잠길 낚시의 하나의 매력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물이 가면 그런 현상은 좀 드문데, 여기는 이제 물이 안 가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꼬나 박는 듯한 현상이 벌어지죠. 지금 이제 어두워지다 보니까 한 1, 2분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철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착해 가지고 약 한 서너 시간 낚시를 해봤는데, 평가를 내린다면은 또 들어가네요. 인사하는 도중에 또 이렇게 초리대가 확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요. 지금요. 조금씩 들어 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낚싯대 90도로 완전히 세우고,
그리고 릴 자리 잡고 제가 앞으로 가서, 이것도 갈돔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지금 갈돔이 밭이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인사를 오늘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갈돔이네요. 아니네요. 참돔 꼬마 참돔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꼬마 참돔이 올라왔어요. 수온이 전반적으로 좀 찬 것 같아요. 어저께 비가 와서 그런지 이런 내만권에서는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감성돔은 좋아하지 못했고요. 그럼 내일 다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는데, 비가 온다는 소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